안녕하세요. 안개TV 김정무입니다. 오늘은 가맹처리 적정성 검토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앞선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다른 동영상을 보고 오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실 테니 여기서 간단하게 전체 가맹 처리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 처리 단계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부터 시작하여 위험성 검토, 가맹 처리, 적정성 검토, 그리고 안전한 관리로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맹 처리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 협조가 잘 진행된다면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여기서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맹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가맹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신청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세 연구 계획서도 포함될 것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신청 처리하려는 부서에서는 정보 집합물, 즉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로 만듭니다. 이 파일은 업무 분장에 따라 위험성 검토 및 가명 처리하는 부서로 제공합니다. 또한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할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 관리 계획에 해당 가명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대로 있는지 등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는 대상 데이터에 대한 위험성을 필수 요건, 데이터 처리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대상 정보 집합물에 대해 대상 항목들을 검증하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DB에서 추출하고 얼마나 많은 필드에 그리고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개요 측면의 명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유형, 데이터 형식, 예시 데이터 저장 상태 등 세부적인 명세를 작성하게 되며 이는 신청서 접수 당시 작성된 활용 여부 명세서와 비교 검증하여 꼭 필요한 항목인지 확인도 하게 됩니다. 필수 요건은 법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대부분 지켜진다는 가정하에 데이터와 처리 환경에 대해 위험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데이터 항목별 위험성, 구성상의 위험성, 분포상의 위험성 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처리 환경은 통제가 부여된 제한 구역과 공개된 장소가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 환경을 고려하여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 판단한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 양식에 따라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명 처리 단계는 정보 집합물을 실제로 가명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 위험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가명 처리할 것인지 항목별로 정의를 합니다. 이 정보가 가명 처리 수준 정의표 또는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 문서입니다. 이때 가명 처리 수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처리 환경입니다. 처리 환경의 통제가 강하게 된다면 가명 처리 수준을 낮출 수 있고 통제가 약하다면 가명 처리 수준을 높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만들어진 수준 정의표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가명 처리하게 됩니다. 가명 처리를 하고 난 뒤에도 특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이 정보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가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기 세 가지 단계를 모두 거쳐 적정성 검토 단계로 오게 되며 적정성 검토는 사업 발주 나간 경우 사업자 선정 평가와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 평가 계획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듯이 적정성 검토를 위해 적정성 검토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기초 자료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한 후 준비를 하죠. 행정적 준비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보통 법률 전문가 1명, 기술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3명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정합니다. 정량적으로 준비한 서류들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정성적으로 그 내용들이 충실한지 살펴보겠지요. 이후 적정성 검토 양식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목적에 적합한지, 위험성은 충분히 검토하여 도출되었는지, 그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수준으로 감행 처리 방법을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 감행 처리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처리한 데이터가 최초 신청한 목적이 달성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작성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사전 준비 단계, 위험성 검토 단계, 감행 처리 단계로 이동하여 다시 진행합니다. 감행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다면 안전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 단계가 마지막 안전한 관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는 이야기이며,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이 단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적정성 검토 양식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적정성 검토 위원용이 나와 있습니다. 접수 번호는 신청서 접수할 때 기관에서 알아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은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적정성 검토 진행 담당자에게 접수 번호를 문의하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토위원 정보에 위원님의 개인정보를 쓰시면 됩니다. 검토 대상은 신규 검토인지 1차 검토 후 보완 검토인지 체크하는 것인데, 진행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토 일자는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며칠에 걸쳐 검토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양식이며, 당일 검토하는 경우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같은 날로 하면 됩니다. 최종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승인, 부적정이 있으며 검토한 결과에 따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적정으로 판단하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건부 승인으로 한 경우 해당 조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 적정성 검토 결과서 제작성입니다. 하지만 기간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건부로 만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최종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가름하기도 합니다. 기간에 맞게 하세요. 부적정인 경우 부적정 세부 결과에 따라 해당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부 적정성 검토 항목 6가지를 살펴보면, 보통 준비 단계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 적합성과 이용 항목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위험성 검토 단계 내용을 바탕으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감행 처리 단계에서 작성된 감행 처리 수준 정의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행 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표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준 정의표와 처리 결과물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처리 수준에 따른 처리 결과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와 처리 결과물 등을 비교하여 처리 결과의 목적 달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토한 결과 적정이면 적합을, 부적정이면 미흡을 체크하게 됩니다. 세부 결과는 6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적합 또는 미흡으로 체크하면 그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검토의견란에 작성하고, 검토한 날짜를 기입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면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이 끝납니다. 특히 미흡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종합검토의견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드백 현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정성 검토는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해당 검토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로 피드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준비 단계로부터 우리는 목적과 이용 항목 적합성을 판단하고, 위험성 검토 단계로부터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형 처리 단계로부터 나머지 세 가지의 적정성, 정확성, 달성,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즉, V 모양에 따라 업무 처리 과정이 각각 적정성 검토 항목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정성 검토 V 모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정이 난 경우 그 이유에 따라 각각의 단계로 피드백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준비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는 목적, 즉 사업에 대한 재검토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등 서류상의 미비사항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검토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는 위험성에 대해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감형 처리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는 처리 방법에 대한 보완을 하거나 추가 감형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각 단계로 어떤 산출물이 생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물들은 결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입력 자료가 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활동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산출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리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의 부속 서류로 요청 상세 내역과 활용 수준 요구표, 연구계획서, 보안 서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나 위탁 계약서 등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은 감형처리 대상 정보 집합물을 개인정보 보유 부서로부터 감형처리 부서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개인정보 처리 방침 초안과 감형정보 내부관리 계획서를 받습니다.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 데이터 명세에 포함될 항목별 명세서가 도출되고 필수 요건 위험성과 항목별 위험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및 처리 환경 관점에서 위험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감형처리 단계에서 감형처리 수준 정의표, 즉 항목별 감형처리 계획이 나오고 감형처리를 수행한 후에는 정보 집합물에서 감형처리된 데이터, 즉 대상 데이터 명세가 나옵니다. 이 모든 문서들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물이 적정성 검토 양식에 따라 어떻게 매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림에서 실선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문서이며 점선은 확인하면 좀 더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허용한다면 점선 부분까지 보도록 노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감형정보 목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청 문서 및 해당 첨부 서류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내부관리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 그리고 감형처리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도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적정성 검토 세부 항목별로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감형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적정성 검토 양식과 적정성 검토 단계별 절차의 설명이 휘매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짚고 가시죠. 그림에서 보이는 양식 및 절차는 개보위 감형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는 것이고 좌측이 적정성 검토 양식이고 우측이 적정성 검토 단계별 절차입니다. 적정성 검토 세부 6가지 항목 양식 중에서 감형정보 이용 항목 적합성이 절차 설명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적 적합성이나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통합하여 검토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검토위원들이 검토할 때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서는 이용 항목 적합성을 포함하여 적정성 검토 양식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형정보 목적 적합성 검토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 대상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서류별로 봐야 하는 주요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적정성 검토 항목별로
주요 관점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목적 적합성 검토이지만 서류 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즉 법령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합니다. 검토위원들 간에 검토 내용을 나눠서 검토하신다면 보통 컴플라이언스 부분은 법률 전문가분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정보 활용기관의 가맹정보 내부관리 계획서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정보 처리 기준 및 방법, 관리 등을 확인하고 내용의 누락 또는 적절성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누락 없는 기재도 중요하지만 가끔 시행 날짜가 가맹정보 연구 시작 날짜보다 뒤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단순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지만 가맹정보를 처리한 내용에 대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개 초안에 대해 작성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필수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검토하였다면 본격적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검토합니다. 제일 먼저 검토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량적인 확인이 완료되면 정성적으로 서류 내에 기재된 내용의 오류 등을 확인합니다. 서류의 내용 확인하는 것을 살펴보면 신청서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목적이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첨부 서류인 요청 상세 내역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연구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연구계획서 내용과 목적이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용기간 등 작성된 내용이 신청서와 일치하고 이용 환경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구자의 보안 서약서가 모두 진구되고 해당 보안 서약서 내용에 누락된 사람 및 필수적인 내용이 모두 있는지 책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 단위로 가맹정보가 제공 및 이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를 진구하게 되며 이 문서의 존재 및 해당 내용의 충실성을 확인합니다. 제3자 제공 또는 위탁 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기반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서 및 계약서 내용이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맹정보 이용 항목 적합성은 가맹정보로 구성되는 데이터 항목이 연구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항목으로 노출하여 구성되고 각 항목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를 확인합니다. 정보 집합물에 저장된 각 항목들이 모두 유형 분류표에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집합물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면 비교할 수 있고 아니면 명세서에 있는 예시 파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각 항목의 유형을 제대로 분류하는지 확인합니다. 식별정보 ID와 식별가능정보 QI, 민감정보 SA, 비민감정보 Non-SA로 분류한 것이 적절한지 살펴봅니다.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식별정보를 식별가능정보로 분류하거나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민감정보로 분류한 경우 위험성 검토 등 향후 단계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적성성 검토하시는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겠죠. 다음으로 활용 요구 수준표를 확인합니다. 요구하는 항목이 목적에 필요한 항목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방법은 신청서의 목적과 원본 명세 세부 설명 자료 등을 확인하여 비교를 통해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의 요구 수준이 최소한의 요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원본 명세와 비교하여 해당 수준이 최소한의 요구인지 판단하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를 활용 요구 수준표와 통합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둘이 아니고 하나로 산출물을 만들었냐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적정성 검토위원들은
내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정보의 유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적정성은 항목명 그대로 위험성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고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활용 데이터 요구 수준표와 비교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경우라면 체크리스트도 함께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 양식의 항목들이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항목별로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활용 목적의 경우 신청서와 그 결을 같이 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데이터 항목도 이용 항목 적합성에서 검증하여 정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하셔도 되고 신청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들이 모두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통은 원본 데이터 명시 내용을 기반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 위험성과 처리 환경 위험성 기록을 검토합니다. 데이터 위험성에서 식별성 유무, 즉 식별정보, 식별 가능 정보 등 항목의 유형 분류표에 맞게 잘 구분했는지 확인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이정보 유무의 경우 원본 명세 및 분포도 등에서 특이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항목이 모두 언급되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식별 영향도의 경우 항목별 또는 항목의 조합들이 재식별로 인한 영향도 유무와 그 수준이 적절하게 명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환경 위험성에서 이용 및 제공 형태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형태가 위험성이 크므로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장소는 폐쇄 환경에서 공개 환경으로 진행될수록 위험성이 크므로 얼마나 통제가 많고 강도가 높은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측면에서 활용기관 및 부서에서 기관 차원의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과 취급자 측면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명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 검토 의견에 기술될 것이며 최종 검토 의견에는 상기에서 검토 명시된 내용들이 요약되고 위험성 경감을 위해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가 기술됩니다. 빠짐없이 기술되었는지 및 감행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중요한 내용의 경우 어떻게 감행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누락 없이 정확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행 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표 적정성입니다.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험성을 기술하고 감행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술을 한 내용들이 감행 처리 수준 정의표에 빠짐없이 기술한 것을 확인합니다. 기술된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행 처리 수준 정의표를 기준으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와 비교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정보 집합물의 데이터와 데이터 명세 등 기초 자료와 함께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감행 처리 수준 정의표에서는 순번, 항목, 유형, 처리 방법 및 처리 수준의 순서로 기술되므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항목별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확인합니다. 보고서 내에서 식별 위험이 없다고 정의한 항목들은 감행 처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이정보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것들은 정보 집합물이나 데이터 명세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고서의 특이정보 처리 방안도 작성하여 처리 수준에 특이정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방법과 어떤 수준으로 처리하겠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평가위원은 감행처리 수준 정의표에 특이정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이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가맹 처리 방법 및 수준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 수준에 따른 처리 결과의 정확성입니다. 가맹 처리한 대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가맹 처리 수준 정의표에 따라 정확하게 가맹 처리가 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맹 처리된 정보 집합물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봐야 하지만 아마 적정성 검토를 가시면 대부분 실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본 데이터 명세, 분포 등과 같은 내용과 대상, 즉 가맹 처리된 데이터 명세, 분포도 등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명세, 분포도 등이 부실하다면 실제 정보 집합물을 봐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본과 대상 데이터 변화의 기준은 가맹 처리 수준 정의표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가맹 처리 수준 정의표에서 가맹 처리 적용 대상 항목을 확인합니다. 대상 항목별로 가맹 처리한 데이터 명세 및 예시 자료를 통해 원본 데이터의 명세 예시 자료와 비교를 하면 잘 처리되었는지 형식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행해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처리 수준 등은 분포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이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 특이 정보를 검토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원본 데이터의 명세 및 분포도를 통해 특이 정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가명 처리된 데이터 명세 및 분포도와 비교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가명 처리 결과에서 특이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특이 정보 발생 가능성이 없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포도 확인을 통해 특이 정보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면 좋은 내용은 가명 처리한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특이 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 처리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각각의 가명 처리 결과가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결과의 목적 달성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검토 항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목적 달성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보호 관점과 활용 관점입니다. 하지만 앞선 단계에서 대부분 보호 관점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가명 처리했기 때문에 보호 관점의 목적 달성 가능성은 검토할 내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 결과 특정 항목의 데이터가 100% 같은 값을 가진다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항목은 삭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활용 관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처리 결과물이 신청서에서 작성한 목적, 연구계획서 및 활용 요구 수준표와 비교하여 충분히 연구에 적절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가명 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로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성에 대해 수용 가능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암묵적으로 관습적으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맞추어야만 적정성 검토를 승인합니다. 물론 목적이나 이용 형태에 그 수준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별 위험성은 크게 데이터 위험성과 처리 환경 위험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처리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 위험성을 강하게 하여 수준을 맞추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여 데이터를 원본에 가깝게 가명 처리 수준을 낮추게 되면 처리 환경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여 전체적인 위험성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명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합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명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위원들께서는 전체적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또는 처리 환경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기본적인 수준을 맞추지 않는다고 강하게 어필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 가명 익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험성 검토가 된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 방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가명 처리 실무 안내서에서는 데이터 및 처리 환경 위험성에서 어떻게 하면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감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출물 단위로 설명이나 연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적정성 검토 자료를 만들다 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산출물의 오류로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당 문제점은 어떻게 적정성 검토 결과서에 기술하는지를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작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이 정답입니다. 이상 안개TV 김영호였습니다.